자, 오늘 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 개념 정리. 자, 개념은 6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을 잘해둬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2차 함수를 잘할 수 있고요. 또 2차 함수를 잘해두면 2차 부등식이 편해집니다. 2차 부등식이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내용을 알면 되냐면 6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계속 숙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3 때도 했던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얘가 그렇게 메인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라서요.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인데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대각선 인수분해 하겠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요 2차 식을 대각선 인수분해로 딱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쪼개지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의 해는 뭐라고 될 거냐?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되는 거라 사실 이건 중3 때 많이 했던 거이고 우리가 그냥 보면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뭐 하는 거죠? 라고 하면 얘는 이제 근해 공식을 쓰는 겁니다. 근해 공식도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일반 근해 공식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2차 방정식의 개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건데요. 아실 겁니다. 그죠?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로서 2차 방정식에 있는 저 개수만 가지고 이 근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고등과정에서는 일반 근해 공식보다는 짝수 근해 공식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짝수 근해 공식은 어떤 거냐? a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b'x 다시 말해서 b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짝수여가지고 2 곱하기 b'으로 쪼개질 수 있는 경우 자 이럴 때 근해 공식은 짝수 근해 공식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해서 오히려 생각보다 이게 더 많이 쓰입니다. 고등과정에서는 이게 더 많이 쓰이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건 없죠. 그래서 시험지는 거의 나오질 않아. 내면 땡큐인데 내면은 중3 과정에서 많이 물어봤던 거라서 고1 과정에서 또 물어보거나 이러진 않지만 우리는 이 정도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가자는 겁니다. 짝수근해 공식. 짝수근해 공식이 뭐더라?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 형태면 2 곱하기 b'으로 그 형태를 쪼개고 그 다음에 a와 b'과 c를 가지고 근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고등과정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나올 거냐? 자, 주어져 있는 요 해당하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가 고등과정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개수가 최고창의 개수가 루트로 표현되어 있거나 심지어 우리가 지난 복소수에 배웠던 허수 i로 표현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2차 방정식의 이 개수들은 전부 다 유리수 안에 있는 숫자들만 왔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루트나 허수 i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데에 오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요. 최고창 개수만 좀 신경 써주면 됩니다. 최고창 개수가 루트가 있을 때는 얘를 유리화를 통해서 유리수로 고쳐주면 되고요. 유리화를 통해서 유리수로 고쳐주시면 되고 그 고치는 방법은 루트를 한 번씩 전체적으로 더 곱해주면 돼요. 루트와 루트가 곱해지면 루트는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루트 이건 메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된 거야. 이 상태에서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려면 못 구하거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유리수가 될 수 있도록 식 전체에다가 뭔가를 곱할 거야. 난 누구 곱하면 될 거냐? 한 번 더 루트 2를 곱해보자. 루트 2를 곱하면 2가 될 것이고 여기에 루트가 생기는 건 괜찮아. 여기에 루트가 생기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 최고점 계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어떻게 할 건지 또 설명드릴게. 그 다음,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루트가 아니라 허수 i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점 계수에 허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은 이때 얘네는 실수화를 해주면 됩니다. 실수화를 통해서 최고점 계수는 실수로 고쳐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허수 i도 뭐 한 번 더 곱해지면 아마 현정이는 이거 아직 안 배웠을 거니까 그냥 혹시 배웠나요? 배웠어요? 그럼 잘 이해하면 되겠다. 같이 보면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이거? 공통수학은 다 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교재는 그 개념으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개념서? 그럼 아마도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면 되냐? 요놈을 또 한 번 허수를 곱하셔가지고 얘네들을 i를 곱하면 i 제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ix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고쳐놓으면 최고점 계수가 루트나 허수 i가 있으면 유리화나 실수화를 통해서 유리수나 실수로 고쳐주면 그 다음 뭐 하면 되냐면 얘를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선생님 얘든 근해 공식만 쓰면 바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내용의 입장에서.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은 여러분들 중3 때도 봐왔던 것들이라서 생소하지는 않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우선은 고등과정에서는 나온다면 최고점 계수에 루트나 허수 i가 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을 준 다음에 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요? 루트가 있는 경우는 유리화를 통해서 유리수로 고쳐주시고 허수가 있는 경우는 실수화를 통해서 실수로 고친 후에 그 다음 뭘 쓰면 된다? 근해 공식을 쓰면 된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놈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근해 공식 쓰면 된다. 알겠죠? 1번은 첫 번째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본인 거니까 점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쉽게 말하면 디터미넌트, 어떤 걸 결정하게 거냐? 근의 형태. 근의 형태를 결정한다의 약자인데요. 이때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는요. 서로 같은 두 실근. 우리가 이걸 서로 같은 두 실근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중근이라고 부르죠. 중복된 근의 줄임말 중근. 세 번째는 뭐가 있으냐?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2차 방정식에서 가질 수 있는 건데 그것들을 그냥 외우지 말고 조금만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루트 안에가 양수가 되면 또는 0이 되면 이 전체적인 근 자체는 실근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근이야. 근데 만약에 루트 안에가 음수가 돼버리면 뭐가 된다? 뭐라고 합니까? 그걸 허수라고 하잖아. 우리는 루트 안에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있어. 그럼 이거 뭐라고 쓰냐면 루트 3i라고 쓰면서 이걸 허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음. 방금 일어나서 한 30분 차 타고 영상 보고 영상 보기 해주면 될 것 같아. 확인했어. 자, 여기서 우선은 요놈이 허수가 되니까 결국은 판별식은 디터미넌트는 결국은 2차 방정식의 근해 형태를 구별하는 거는 이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루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주어진 형태에 따라서 일반적인 근해 공식은 판별식 D는 이렇게 됩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이다면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로서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요놈과 요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때의 경우는 x 앞에 있는 개수가 뭐일 때? 짝수일 때라고 그랬습니다. 짝수일 때.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첫 번째는 이런 상황으로 쓰면 되겠네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요놈이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양수여야 돼. 만약에 0이 돼버리면 루트 0은 0이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중근되거든.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 또는 얘가 0보다 큰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조건은 D가 0보다 크다. 또는 4분의 D라면 4분의 D가 0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중근일 때는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중근이라는 것은 얘가 0되면 루트 0은 0이니까 이것만 남게 되거든. 실제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같은 게 두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일 때는 판별식 D가 0이 되거나 만약에 혹시 짝수 판별식이면 요놈이 0 되는 이런 요소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허근을 갖는 경우는 이제 이것이 뭐이면 되겠습니까? 음수면 되잖아요. 그죠? 음수면 루트 안에 음수니까 허근이 되는 상황일 거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D는 0보다는 작다. 또는 짝수 판별식이라면 0보다 4분의 D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결국은 요놈들이 어디서 온 거냐? 요놈들이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면 이 근의 공식을 구할 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을 가지고 온 거다.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뿔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0이 되면 루트 0은 0이니까 같은 게 결국은 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죠. 중근이 되는 거고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니까 허근이 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판별식에 대한 형태는 얘인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알아둬야 될 거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서로 같은 두 실근이 중근이면 이 D는 0 쓰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 2차 방정식은 아니거든. 2차식이야. 2차식인데 요 2차식이 뭐가 되는 2차식이라고 하냐면 완전 제곱식.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는 이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 역시 또 뭐냐? 판별식 D는 0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만약에 그 2차식의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면 짝수 판별식 D가 0이라고 써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뭐 여기가 이렇게 K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2차식이 선생님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에 이끌려가지고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막 찾으려고 하거나 만들려고 하면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얘는 좀 비교적 간단하니까 금방 찾지만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딱 등장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뭐가 떠올라야 되냐? 판별식 D는 0이다라고 떠올라야 됩니다. 판별식 D는 0.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D는 0이다를 딱 떠올리시고 여기서 B'이 얼마입니까? 라면 2가 되거든.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얼마입니까? 0 이렇게 쓰시면 K값이 4가 되면서 요 K값은 4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풀어갈 건데 이건 제가 간단히 썼지만 실제로 복잡한 형태로 나올 때가 있거든. 복잡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할 때는 식으로 찾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외워두세요. 이거 생각보다 시험에 많이 나와.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판별식 D는 0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근 가질 때만 D는 0 쓰는 게 아니라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조건일 때도 판별식 D는 0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다라는 거. 알겠죠? 이거 되게 잘 나오는 거니까 이 내용 다시 한번 여기서 숙지하시고 왜 그러죠? 라고 봤더니 선생님 왜 이걸 완전 제곱식 써야 됩니까? 봤더니 2차 방정식이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봐봐. 이거 우리 인수분해가 되잖아. 만약 중3 때 과정이라면 이렇게 쓸 거라고. 둘 다 뿔뿔이 되면서 얘는 x 플러스 3이 같은 게 두 번 곱해져 있으니까 제곱은 0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야.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의 근은 뭡니까? 라고 하면 얘가 0일 때밖에 없으니까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두 개 있는 거였잖아.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이 두 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근입니까? 중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펴보니까 중근을 갖고 있는 2차식은 특징이 무슨 식입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완전 제곱식이어야지만이 중근이 되는 거고 중근 가질 때 2차식의 특징은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등호가 없이 그냥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할 때도 뭘 쓴다는 거야? 중근이다라는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D는 0 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중간에 과정들이 갑자기 왜 완전제곱식일 때 D는 0 쓰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만약에 선생님 이런 중근을 가졌어요. 근데 이 중근을 가진 거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라면 어떻게 쓴다? x 마이너스 요놈 쓰셔가지고 이놈의 완전제곱식은 0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돼. 거꾸로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이 해당하는 내용이 오면 식을 작성했을 때는 완전제곱식이구나. 중근을 가지고 2차식을 작성할 때는 완전제곱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써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많이 등장하는 시험적인 요소인데요. 자, 이렇게 주어집니다. 선생님,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뭐 하면 될까요? 얘도 실근이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도 실근이죠. 서로 같은 두 실근. 이해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죠? 우선은 집중하시면은 이해는 될 거예요. 왜냐면 중3 때 다 했으니까. 혹시 중3 때 안 했더라도 지금 집중하시면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그래서 실근을 갖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근을 갖는 조건 이렇게 쓸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실근을 갖는 조건. 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 조건은 뭐냐라고 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중근을 가져도 실근이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도 실근을 갖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얘기다. 또는 짝수 판별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짝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시면 된다. 2차 방정식이 그냥 실근 갖는다라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두 실근 갖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판별식 조건은 D는 0보다 커나 같다. 짝수 판별식 D도 0보다 커나 같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알겠죠? 2차 방정식이 실근 갖는다고 하면 학생들이 헷갈려 하거든. 이건가? 이건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 실근 갖는다라고 한다면 얘도 두 실근이고 얘도 두 실근인데 중요한 건 둘 다 실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되고 너도 되는 거라서 한꺼번에 모아서 D는 0보다 커나 같다. 짝수 판별식 D도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괜찮을까요? 그렇게 해서 판별식은 2차 방정식 근해 형태를 구별하기 위해 판별식은 근해 형태 구별에 있는데 구별하는 방법은 지금 판별식 디터미넌트 D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다. 그게 상황에 따라서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중3 때는 실근이 없다라고 세 번째 거를 이야기했겠지만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 허수 i를 공부했으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허수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는 허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두 번째 개념 설명했습니다. 우리 몇 개 있을 거라고 개념이 6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6가지 개념. 자, 세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 갈게요. 자,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내용들은 아닐 건데 뭡니까? 라고 하면 근과 계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의 형태에 따른 근이 이 계수하고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통 2차 방정식이 주고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렇게 딱 줄 겁니다. 이때 두 근은 문자 형태로 줄 거야. 문자 형태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두 근의 합을 우리는 계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근도 계수로 다 표현했었죠?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계수로 표현된 거니까. 어쨌든 근과 계수 관계라고 하는 건 주어진 두 근의 합은 항상 누구랑 똑같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랑 똑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데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2차 방정식에는 근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그 다음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가지고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거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알파와 베타를 더하라고 하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더하면 분자끼리 계산할 때 이 둘이는 뭐 해지겠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2a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근해 공식에 썼던 두 근을 가지고 더해서 쓰기가 뭐하니까 뭐 해버리는 겁니까?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죠. 어떻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라고. 원래는 그냥 근해 공식을 가지고 그때 근해 공식에서 구해진 근해 공식에 구해진 플러스 경우 하나 마이너스 경우 하나를 쓴 다음에 둘이를 더해볼까라고 하면은 더하는 순간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했을 때 이거 사라지는데 하면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근을 곱하는 건데 이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4a 제곱 이때 곱하는 거니까 얘는 합차 공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전체 제곱인데 이 제곱이 루트를 없애면서요. 얘는 플러스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b제곱이거든. 마이너스랑 만나니까 사라지고 분자는 4ac만 남아. 그럼 선생님 이거 약분약분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만 남아? A하고 C만 남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두 번째 공식이 바로 뭡니까? 두근의 곱이야. 두근의 곱은 결과적으로 뭐만 남는 거다? 원래는 실제로 곱해보니까 막 이게 나온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니까 A분의 C만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곱은요. 두근의 곱은 A하고 C를 가지고 표현한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왜 A분의 C인지 마이너스 왜 A분의 B였는지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 정도는 한번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서성고에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이 A분의 C라는 건데 왜 이런지 밝히세요. 이렇게 서술하세요로 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학생들이 그냥 외우기만 했지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다 틀렸단 말이야. 거의 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었거든.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두 근을 실제로 더해보니까 얘가 나온 거고 근해 공식에서 나왔던 두 근을 곱해보니까 결국은 정리했을 때 얘가 나왔던 건데 그걸 쓰기만 했으면 됐던 건데 그거를 쓴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그냥 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야. 왜냐하면 이 외운 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더 훨씬 많으니까. 자, 두 근의 곱은 뭐야? 라고 하면 a분의 c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어쨌건 지금 상황을 한번 더 살피고요. 이제 고등과정 왔으니까요. 요거까지 외웁시다.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이야. 이거는 2차 함수에서 많이 써먹을 거니까요. 2차 함수를 대비해서 좀 외워둘게요. 두 근의 차의 절대값.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외우셔야 돼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해되셨을까요? 이걸 좀 잘 안 외워질 건데 이걸 외워두셔야 되는 이유가 2차 함수 가면 뒤에서 연결해서 설명하겠지만 요놈들이 근이 2차 함수에서는 뭐랑 똑같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하고 만나는 교점들이야 얘가. 그랬을 때 뭘 많이 물어보냐면 2차 함수의 이 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면 거리는 둘이 빼는 거잖아요. 둘이 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이랑 똑같거든. 그때 이 공식만 쓰면 거리가 구해질 수가 있는 거라서 이때는 요 나중에 2차 함수를 위해서라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잘 안 외워질 거예요. 대신 쓰면서 외워야 돼. 유시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근과 계수 관계는 이렇게 이제 공식화돼서 여러분들이 외울 건데 중요한 건 사실 이 근과 계수를 언제 써야 될지를 사실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근과 계수는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된다라는 건 알겠지만 근과 계수는 언제 써먹느냐 이걸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근과 계수는 이미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의 형태를 문자로 제시할 때입니다. 이게 중요해. 지금처럼 근의 형태가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이렇게 문자로 제시될 때는 기계적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2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그냥 알파니 베타니 또는 뭐 A니 B니 이런 문자로 근의 형태를 문자로 제시할 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근과 계수를 무조건 떠올려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근의 형태를 문자로 제시할 때는 크게 형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지냐면 이 형태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제시하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딱 줘버리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는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간접 제시는 실제로는 안 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준다고. 간접 제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두 근의 차.
두근의 차가 예를 들어서 3이다. 또는요, 뭐 두근의 비율이 1대2다.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2차 방정식의 근 자체를 직접 써야 됩니다. 하나는 두근의 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한다면 한 근을 알파라고 둔다면 다른 한 근은 알파 플러스 3이나 또는 알파 빼기 3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둘이 뺐을 때 3만 나오게끔 역시 여러분들 문자로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고, 만약에 두근의 비율이 1대2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이거 1대2의 비율이니까 또 하나는 2알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 근의 형태를 문자로 제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접 제시가 되거나 간접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근의 형태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작성된 두 근의 형태가 여전히 문자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를 써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쓰시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써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알파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잘 나오고요. 한 가지 더. 이 근과 계수 관계는 심화 문제에서는 요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심화 문제에서 이 근과 계수가 나올 때는요, 요 두 개만 가지고는 못 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의 2차 방정식이 문자야. 그럼 자동적으로 문제 못 풀더라도 근과 계수 써야 됩니다. 두 개.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 2차 함수에서 쓸 거고 사실은 뭐 2차 방정식에서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어. 근데 2차 함수까지가 우리 중간고사 범위니까 이게 연결된다 그랬잖아.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연결된다 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외워두시고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근의 형태가 문자면 무조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쓰시고 한 가지를 더 쓰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일 때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동적으로 두 근의 곱은 a분의 c도 쓰시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뭘 쓰느냐?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근이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성립할 겁니다. 대입한 식을 꼭 만들어놔야 돼요. 또는 베타를 집어넣으면요. 해서 요거까지. 이거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에서 필요한 거고요. 좀 어렵다. 내가 근데 이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못 풀겠어.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이 두 개만 가지고 못 풀겠어. 그럴 때는 무슨 생각하자? 2차 방정식이 나온 놈이니까 2차 방정식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대입한 식 두 가지를 더 얻어내면 얘네들이 단서가 돼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유형별 문제풀이 할 때 대입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할 때부터 머릿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봐두시고 외워버리라. 그래야 2차 방정식이 쉬워집니다. 알겠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이거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수학을 좀 더 편안하게 이제 그 뒷부분 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이해가 될 거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 근이 있는데 이런 흐름 과정은 이해를 하시되 중요한 건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안 되면 말짱 꽝입니다. 근데 이렇게 암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영어단 암기하듯이 그냥 생짜로 그냥 뭐 읽고 그냥 이렇게 암기를 하지 마시고 흐름을 가지고 하세요.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하고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원인데 6가지 개념이 있다. 첫 번째 해를 구하는 거. 이거는 중3 때 했던 거니까 인수분해나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고 그 해를 조금 더 형태별로 판별하고 싶어. 판별식은 근해 공식에 썼던 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나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거는 이제 일반 판별식, 얘는 짝수 판별식. 그래서 세 가지 근해 형태별로 판별을 하는 거고, 자, 이 두 개를 뭉뚱그려서 모아서 실근 갖는 조건은 D는 0보다 커나 같다. 그리고 중근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식, 꼭 2차 방정식이 아니더라도 2차식이 완전 제곱식 갖는다라고 할 때도 판별식 D는 0 쓴다. 이 판별식 D는 이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때도 쓴다라는 거. 세 번째, 근과 계수인데,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실제로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의 형태를 줄 때는 무조건 뭘 떠올린다? 근과 계수 떠올리는데 결국 이 포인트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다. 근의 형태가 문자로 제시되면 근과 계수 떠올릴 거고 합과 곱을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외울 거다. 심지어 나는 두 근의 차의 절대값까지도 외울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근의 형태를 제시할 때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 제시가 있는데 직접 제시는 지금처럼 그냥 근의 형태를 문자로 바로 제시하는 거. 간접 제시는 말 그대로 문장의 형태로 두 근의 차가 또는 두 근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의 형태가 문자로 제시된 문제 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특징이 이 합과 곱만 가지고 못 푸는 상황이니까 대입을 해서 성립하는 이 두 개의 식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서 얘까지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머릿속에 딱 기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세 가지 내용 설명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쭉 한번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으로 갈게요. 총 6가지라 그랬어. 자, 네 번째 내용은 뭐냐? 두근이 주어져 있을 때 두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 작성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써먹으니까요. 이거는 뭐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 때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자, 2차 방정식 작성입니다. 두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해당하는 두근이 얼마라고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 얼마를 모르니까 제가 그냥 문자로 쓸게요.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문제 속에서 뭐 3이니 4니 막 이렇게 줄 거야. 자,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중학교 때는 두 번째 거를 더 많이 생각했겠지만 고등과정에서는 제가 지금 쓰는 첫 번째 걸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 어떻게 작성하는데요? 라고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이거 외울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외우지 말고 말로 외우세요.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는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요 식 전체에다가 a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까지는 쓸 필요 없고요. x값이 1하고 3이라고 하는 두근이 있을 때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하세요라면 x제곱 마이너스 둘의 합이니까 얼마? 4x 플러스 둘의 곱이니까 얼마? 3.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니라면 여기다 이제 곱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바로 써버리는 거를 고등과정에서는 메인으로 두세요. 알겠죠? 네, 또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제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어. 사실은 이 1번이 두 번째 거를 풀어 전개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냐? x-한 근, 또 x-한 근 해서 곱의 형태로 작성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을 곱의 형태로 작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어진 형태로 작성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요거를 여기다가 a를 딱 곱해주시면 되고 사실상 요 놈들을 전개한 게 바로 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미 전개되어 있는 입장에서 외워두셔야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선생님 주로 이렇게 곱의 형태로 작성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두 근이 주어지면 대부분 x-한 근, x-한 근의 곱의 형태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떨 때냐면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데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할 때 2차식을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때 복소수 범위에서 분명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2차식이라고 하는 놈이 나와 있고 얘네를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라고 하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수분해 단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2차식을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인수분해합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각선 인수분해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거 대각선 인수분해가 안 돼요. 대각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얘를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이야기니 이거 곱의 형태로 나타내라는 이야기거든. 이거 곱의 형태로 나타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곱의 형태로 나타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곱의 형태로. 어떻게 나타내죠? 자,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야. 이럴 때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디어? 만약에 2차 방정식에 이렇게 두 근이 있으면 그 2차 방정식의 2차식은 x-한 근, x- 또 다른 한 근으로 이렇게 근을 표현하면 곱의 형태가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딱 나오면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를 0이라고 놓고 잠시 이렇게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자 근을 구하는데 우리 근 구하는 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무조건 근의 공식 쓰면 된다 그랬고 심지어 지금처럼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면 짝수 근의 공식 씁니다. 짝수 근의 공식은 뭐였더라? a분의 여기 a가 1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짝수 b'은 2죠. 마이너스 b' 그다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하면 1 곱하기 5니까 5 이렇게 딱 나와.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x값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은 뭐랑 똑같아? 루트 마이너스 1은 뭐랑 똑같아? i랑 똑같잖아. i라고 이렇게 딱 써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실제 이제 근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i라고 하는 근 하나와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라고 하는 또 다른 근이 하나가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두 근이 주어진 상태에서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하는 형태, 고배 형태로 인수분해하려면 근 작성하는 방법 중에 두 번째 걸 쓰면 된다고. 어떻게 해요? x 빼기 한 근, 또 x 빼기 또 다른 한 근.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실제로 대각선으로 인수분해 안 되는 요놈을 복소수 범위로 인수분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요소니까 이것도 좀 잘 봐두세요.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각선 인수분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수분해 되는 문제를 안 줘요. 대각선 인수분해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요 2차식을 는영이라고 한 다음에 근의 공식을 통해서 두 근이 주어지면 우리 두 근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은 다 전개하듯이 작성하는 것이 있고요. x-한 근, x-한 근의 고배 형태로 작성하는 게 있는데 이때 이 방법을 써가지고 근이 구해졌으니까 x-한 근, x-한 근의 고배 형태로 쓰면 요 놈을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냥 단편적인 계산 문제 나올 때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된다.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 이거 알겠지? 이거 엄청 중요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내용까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를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5번째까지 설명한 다음에 6번째 이어서 할게요. 아이고 우리 유리 힘들지? 야 우리 유리야 좀 잠깐만 쉬었다 갈까? 눈이 마탱이가 갔어. 지금 자 천천히 보세요. 잠깐만 2분 정도만 쉴게요. 2분 정도만 쉴게요. 여러분들 지금 막 유리가 지금 마탱이가 가버려가지고 물 한 잔 마시고 오는 거 어때요, 유리 씨?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빨리. 지금 비몽사몽으로 듣는 것보다
지우고 하는 게 낫겠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켤레근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켤레근 성질. 자, 이거는 혼자 단독으로 많이 쓰이진 않고요. 켤레근 성질은 통상 근과 계수랑 두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 작성이랑 연결해서 쓰이는 거라서 3번, 4번, 5번은 한 세트로 보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한 세트로 보셔야 돼. 자, 켤레근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계수들 A, B, C가 유리수이고 한 근이 이 두 가지 상황이 만족해야 돼. 이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어떤 상황? 2차 방정식의 계수들은 유리수가 우선 돼야 되고요. 한 근은 루트 근이라고 하는 조건까지가 만족이 되면 무조건 또 다른 한 근은 켤레근을 갖습니다. 어떤 거? P-Q 루트 M이다. 자, 어떤 상황인가요? 계수들이 유리수이고요. 한 근, 이 방정식에 나온 한 근이 루트근이면 계수가 유리수이고 한 근이 루트근이면 무조건 요놈에 대한 켤레근, 부호만 반대로 해서 P-Q 루트 M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만 주어져 있지만 얘 때문에 이 조건까지가 만족된다면 자동적으로 두 근이 주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근이 주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근과 계수로 관계를 통해서 ABC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2차 방정식을 작성하셔가지고 이 ABC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다양해질 수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계수들이 ABC가 실수이고 한 근이 허근일 때입니다. P 플러스 QI라고 하는 허근이면입니다. 상황이 뭐라고요? 계수들은 실수가 되고요. 한 근은 허근이면 또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P-QI가 된다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이 조건일 때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요.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얘이면서 그 다음에 얘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이면서 얘이면요. 이거이면 또 다른 한 근이 이렇게 된다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얘가 무조건 나와 있다고 해서 켤레근 갖는 거 아니에요? 얘가 있는데 여기가 루트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근이면 또 켤레근 갖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이 둘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일 때만 또 다른 한 근이 켤레근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내용 많지 않잖아, 그지? 켤레근 성질 외워지죠? 계수가 2차 방정식에 쓰인 계수가 유리수이고 실제로 2차 방정식 근의 형태가 아주 다양하고 많은데 그들 중에 이렇게 루트라고 하는 근을 갖게 되면 무조건 또 다른 한 근은 얘가 된다라는 게 켤레근 성질. 또 계수가 실수인데요. 이 근이 허근을 갖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또 다른 근도 켤레근을 갖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 내용이 이제 여섯 가지 개념이라 했으니까 여섯 번째 내용이 마지막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 보호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구별한다는 게 판별식을 가지고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이제
실근 중에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부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양수 아니면 모두 다 음수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이런 내용이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뭐 바로 써도 되겠다. 있을까 그냥? 이런 2차 방정식을 주고요. 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에 따른 조건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실근의 부호가 다음 조건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 이런 상황, 이런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서로 두 실근이 모두 양수되기 위한 조건.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조건. 우선은 두 실근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두 실근이 되는 상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두 실근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 그랬더라? 유라? 두 실근 되기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조건. 뭐죠? 오늘 나가리네 이거. 근데 우리 유리 이거 망했네. 다시 정신 차리고. 혹시 현정 혹시 기억나냐? 두 실근 갖는 조건. 아까 했는데. 판별식. 그러니까 0보다 그거랑 같다. 그렇죠? 그거랑 같답니다. 허근일 때가 0보다 작다고 두 실근일 때는 중근도 두 실근이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두 실근이니까 두 실근 되는 조건. 그래서 우선은 문제 조건에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먼저. 그래서 D는 0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쓰셔야 되고 그러면서 그 실근들이 모두 뭐라 그랬어요? 플러스가 되려면 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얘는 그냥 두 실근 갖는 거지. 실제로 양수까지 갖는지는 얘가 말할 수 없어요. 양수까지 갖는 거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냐면 그 근이 만약에 모두 양수라고 하면 더해서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될 것이고 곱해서도 뭐가 되겠습니까?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부호는 주어진 두 실근이 다음과 같은 어떤 부호, 양수부호, 음수부호,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거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조건을 말하면 됩니다. 판별식과 그 다음에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그 조건을 말하면 된다. 우선은 두 실근 갖는 조건은 D는 0보다 커나 같다고요. 서로 다른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합과 곱이 둘 다 0보다 크면 무조건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합도 곱이고요. 합도 양수고요. 곱도 양수라면 얘네들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조건이 나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상황은 자, 두 실근이 모두 음수이기 위한 조건. 두 실근이 모두 음수. 여기서 이제 이런 착각하면 안 된다. 선생님 음수니까 이게 아니라 먼저 두 실근이어야 돼. 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 D는 0보다 커나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졌는데 이번에는 그 두 실근의 형태가 모두 음수가 돼야 된대요. 모두 음수가 되려면 합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될 거고 둘 다 음수니까 곱했을 때는 뭐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양수가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합은 음수가 돼야 될 것이고 곱은 양수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가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면서 모두 음수가 되는 조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조건. 하나는 양수,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조건입니다.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조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졌다는 건 한 근은 플러스라는 이야기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얘네는 뭐 하나만 있으면 끝나냐면 얘 하나만 있으면 돼요. 부호가 다를 때는 곱하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부호가 다르니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조건은 이것만 쓰면 된다. 판별식 필요 없고요. 근과 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기만 하면 얘네들은 무조건 서로 다른 부호가 돼. 하지만 모두 양수가 될 때와 모두 음수가 될 때는 이 곱만 가지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근과계수에서 합도 필요하고요. 근과계수도 필요하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모두 써서 1번, 2번은 조건을 말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조건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곱하면 무조건 음수라서 이때는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면은 바로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뭐 많은 것들을 쓸 필요가 없고요. 얘네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만 얘네들은 최소한 이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세 개가 있어줘야 각각의 조건들을 말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가 바로 2차 방정식의 내용인데 이런 거는 중학교 때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중학교 때 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5번.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것들도 아마 이것만 다뤘겠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것만 중점적으로 다뤘겠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1번 형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일 때 써먹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과 아까 3번 근과계수와 관계에서 3번 같은 경우는 두근의 차의 절대값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에서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최소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또는 완벽하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완벽하게 개념이 숙지가 안 되면 여기에 갔을 때 또 자신 없을 거고 더 못하는 내용들이 더 많아질 거고 여기서 어정쩡하게 되어 있으니까 2차 부등식 갔을 때도 또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못해요. 근데 여기서 탄탄하게 1번부터 6번까지의 개념이 언제든지 물어보면 탁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2차 함수에서 처음에 할 때는 못 푸는 게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6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면 금방 이제 그 상황들을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어찌됐건 전체적인 흐름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의 이 6가지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려도 어떤 친구들은 다 완벽하게 외우지만 어떤 친구들은 또 대충 봤다가 그냥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거 여전히 모르고 이러던데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갔을 때 본인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거야.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알겠죠? 꼭 외우셔야 돼. 자, 제가 이거를 월수금반은 5번씩 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막 이렇게 간곡하게 말해도 학생은 대충 눈으로 보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물으면 하나도 몰라. 그래서 아예 써보라고 해. 5번을 최소한. 5번을 쓰면서 한 번씩 더 볼 거니까 최소한 10번 정도는 볼 겁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느 정도 오늘 수업하면서 쓰면서 나름대로 정리된 부분들이 있을 건데 완벽하진 않을 거고 본인들이 한 번씩 더 써보면서 여러 번 써보면서 완벽하게 내용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 이 개념이 숙지된 상태에서 대표 문제를 풀 거고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는 복소수 부분에서 여러분들 풀어왔던 것들 중에 복소수 관련된 문제 좀 설명을 할 텐데 현정이는 오늘 같이 한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즉 교재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소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소수 우리 하나도 질문 안 받았나요? 아니면 앞에 질문 좀 받았나요? 한번 봐보실래요? 하나도 안 받은 것 같긴 한데 받았나요? 복소수 안 받았나요? 앞에서 넘겨보시면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 40페이지, 41페이지 여기는 왠지 느낌이 한 거 같... 안 했나? 40페이지, 41페이지 봐보세요. 안 돼 있으면 하고 갑시다. 안 돼 있네. 자, 40페이지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4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모르겠는 것들은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거 다 질문 받을 겁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210번. 210번 질문이죠? 9번도 오케이. 이거 먼저 하고 올게요. i제곱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은 거니까 맞는 거네.
7의 허수 부분이요. 7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더해진 거야. 7 플러스 0i라고. 0이랑 곱해지는 모든 숫자들은 0이니까 이것만 남은 거라서. 따라서 실수 부분은 7이지만 허수 부분은 얼마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0이라고. 이거 맞는 거네. 자, 마이너스 4i는 그렇죠. 순호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수 부분이 제로인 거를 순호수라고 하죠. 실수 부분이 제로이고 그냥 i만 있는 거. 그래서 3번도 맞는 거고요. 1 플러스 i는 순호수가 아닌, 그렇죠. 지금처럼 실수 부분이 0이 아니라고 하면서 i가 존재할 때는 그냥 일반호수라고 제가 말했죠. 순호수가 아닌 일반호수 맞는 거네. 자, 그 다음 a 플러스 b 마이너스 3i는 b가 3일 때 실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 왜냐하면 얘가 3이면 0이 되니까 A가 돼서 실수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학생들이 이거 다 맞는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인가요? 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정답이 되려면 옆에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A, B는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현재 이 A, B는 실수라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B가 3이지만 A가 만약에 2i라고 하는 허수가 됐다면 얘는 3대에서 0 만들었지만 얘가 2i가 돼버리면 얘는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되냐면 A, B는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의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A, B라고 하는 이 숫자들, 문자가 실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줘야 맞는 표현이지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210번의 정답은 몇 번이 정답입니까? 라고 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답은 5번이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의 말장난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그 위에 것도 좀 잠깐 한번 해볼게요. 20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복소수 정의에 입각한 문제인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뭘 이야기했었냐면 선생님 허수 i라고 하는 것은 유리씨, 자 이거는 상상 속의 숫자니까 뭐가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대소관계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거. 하지만 같다는 말할 수 있어요. 2i하고 2i는 서로 뭐 한 거야? 같다라고 하는 등호는 말할 수 있지만 2i하고 3i 중에 누가 더 커요? 라고 하는 건 누가 더 크냐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상 속의 숫자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마이너스 5i는 0보다 작다 이런 대소관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루트 9는 복소수도 맞죠? 루트 9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얼마입니까? 3이잖아.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런 실수나 허수를 전부 다 아울러서 표현하는 가장 큰 높은 체계의 수 범위다 보니까 3도 복소수고 3i도 복소수, 모든 것들이 다 복소수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에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6i하고 3i 중에는 6이 더 크니까 더 크다?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i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해서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지만 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우게 될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이 해를 구할 때 시계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필요하더라는 거야, 루트가. 그래서 그때 이제 수학자들이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거는 세상 속에 존재하진 않지만 그냥 상상 속의 숫자다 해서 이미지로 넘버 딱 약자를 따가지고 i라고 쓴 거라고. 그러니까 대소관계를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 다음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뭡니까? 이것도 왜 틀렸습니까? 라고 하면 제곱이 반대로 넘어가면 뭐가 생겨야 된다고요? 뿔마 루트라고요.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은 i니까 실질적으로 뭐라고 써야 된다? 뿔마 i라고 써야 되는데 i라고만 썼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3 마이너스 i의 실수 부분은 3이 맞고요. 허수 부분은 이 부호까지 따져가지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되는데 1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린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유리씨 좀 이해됐을까요? 기본적으로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i로서 b가 0이 되면 실수를 표현할 수 있고요. a가 0 되면 순허수,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어도 b도 0이 아니면 i가 있게 되면 무조건 허수, 일반허수. 그러면서 복소수라고 하는 건 실수도 포함되고 허수도 포함되는 가장 큰 체계.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아직 집합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복소수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실수, 3도 복소수고 허수도 복소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 4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41페이지에서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몇 번일까요? 200, 요거 한번 해볼까요? 16번,
216번 한번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216번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216번입니다. 선생님, 다음과 같은 되게 복잡한 형태가 두 개 곱해져 있는데 얘가 뭐가 되도록 실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것은 허수 부분이 지금 여기는 요 허수 부분이 얼마가 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0이 되게끔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선생님 저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하더라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전개하셔가지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루트 2 플러스 ai와 1 마이너스 이것도 잠깐 고칩시다. 제가 아까 말했죠. 루트 마이너스 2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자, 이거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이 마이너스가 바로 뭐라고 고치면 된다는 겁니까? 허수 i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i를요, 이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마이너스만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제가 아마 다 써드리긴 했었지만, 루트 마이너스 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루트 3i요. 라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어찌됐건 저는 여기서 이제 루트 2i라고 딱 쓸 거야. 자, 그래 놓고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배를 해서 전개해야 될 것 같아. 분배했더니, 루트 2. 자, 이거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2i. 선생님 이렇게 분배하니까 ai. 자, 이렇게 분배하면 잘 봐봐. i제곱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거든. 얘랑 만나면 플러스가 되니까 루트 2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수는 실수끼리 모아볼게요. 루트 2 더하기 a 루트 2. 자, 그 다음 요놈 허수는 허수끼리 모아볼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ai인데 얘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까? 실수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얘네가 무조건 얼마가 돼줘야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관심 없어. 얘네는 무조건 실수니까 얘가 0 되면 0 곱하기 허수는 무조건 0 만들어지면서 이제 허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따라서 A 값은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2라고 써버리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루트 마이너스 2가 나오면 이건 뭐랑 똑같다고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루트 2i라고 인식하셔야 계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자, 괜찮아요? 214번 안 해도 될까요? 태시? 안 해도 괜찮아? 자, 괜찮을까요?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14번 한 번만 더 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잠깐 뭐 간단하면 말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214번 문제입니다. 아,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문제도 보시면 복소수가 이렇게 장황하고 길지만 복소수의 형태가 a 플러스 bi로 여기는 실수 부분, 여기는 허수 부분이라고 한다 했으니까 엄청 길더라도 여기까지가 실수 부분, 얘가 허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실수 부분이 0일 때라고 하니까 얘가 얼마? 0이다라고 딱 써버리시면 끝나는 거네.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0일 때 x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요. 요거 2차 방정식인데 중3 때 했던 것처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네. 우리 오늘 2차 방정식 공부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버리시면 되겠고, 자, 이런 x의 값들을 합하세요라고 했으니까 둘이 합하면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에 입각해서 문제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엄청 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i 앞에 곱해진 여기를 허수 부분, i가 없이 그냥 단독으로 있는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실수 부분은 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괜찮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이해해 가면 됩니다. 42페이지에서 혹시 질문 스테이시 없습니까? 몇 번? 219번 좋습니다. 여기가 좀 중요한 요소죠.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뭐가 잘 나올 거냐? 복소수를 제곱을 했는데 뭐 실수가 된다, 허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이거 중요합니다. 219번 별표 쳐놓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도 중요하네요. 이 개념부터 잘 정리를 해둘게요. Z라고 하는 A 플러스 BI가 있을 때 잘 들으세요. Z를 제곱을 했는데 그 값이 음의 실수가 나오면 이때 Z는 무조건 뭐냐? BI 순허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거 외워두세요. 쓰면서 자 Z를 제곱을 했는데
양의 실수가 나왔다면요. 양의 실수가 나왔다면요. 이때 Z는 실수여야 합니다. A여야 돼. 그러니까 이때는 실수해야 됩니다. 순호 I가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Z를 제곱을 했는데 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는요. 이 Z 자체가 그냥 0이어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0도 실수죠. 자, 우리는 이것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하죠? 이것들을 다 모아서 뭐라고 하죠? 실수라고 해요. 음의 실수와 양의 실수, 0 포함한 전체를 모아서 실수라고 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를 보니까 Z를 제곱을 했는데 음의 실수란 말이 아니라 Z를 제곱을 했는데 실수가 되도록 한다는 이 말은 첫 번째는 이 Z가 뭐여도 된다는 얘기일까? 순호수여도 된다는 얘기고요. Z가 뭐여도 된다는 얘기일까? 실수여도 된다는 거를 아울러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요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요거는 이 Z는요. K 플러스 KI 3 마이너스 I니까 K 플러스 3에다가 K 마이너스 1I로서 첫 번째 자 순호수여도 실수가 되는 거니까 순호수가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0 돼야 된다고. 여기가 0 돼줘야 얘만 남아서 순호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제곱을 하면 뭐가 된다? 음의 실수가 된다 그랬어요. 왜 이거 음의 실수가 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제곱하면 i제곱이 마이너스 때문에 무조건 음의 실수고요. 양의 실수가 되려면 얘는 실수해야 된다 그랬어. 어쨌건 순호수가 되려면 얘가 0 나와야 돼. 그래서 사라져야 된다고. 얘가 0이려면 K값은 얼마가 되면 될까요? 마이너스 3이면 되지 않을까요? K가 마이너스 3이면 0 되면서 얘는 순호수가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Z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0 되면 되겠지. 얘가 0 되면 I가 사라지면서 얘만 있으니까 실수야. 그럼 K가 얼마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 1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야. 물론 둘 다 00일 때는 0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둘 다 0 되는 거 불가능해. 둘 다 0 되는 K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0 되면서 얘가 0 되는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은 없죠. 얘가 0일 때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일 때가 1이니까. 어쨌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Z제곱은 실수가 될 수 있으니 K값들을 모두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K값은 마이너스 3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다.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왔냐면요. Z제곱을 했는데 음의 실수이다. 그러면 Z는 순호수이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Z제곱을 했는데 음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딱 보면 순호수일 때도 가능하고 실수일 때도 가능하지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서 푸셔야 됩니다. 이게 유리씨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졸고 있었던 거 아니지? 네네네. 요거 왜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태희 알겠지? 보통은 지금까지는 그냥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면 Z는 순호수 해가지고 뭐 하나만 딱 문제 풀고 끝냈던 거라면 이제 시험 문제는 Z를 제곱했는데 음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라고 하면 음의 실수일 수도 있고 양의 실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Z가 순호수일 때도 정답이고 Z가 실수일 때도 정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K값들이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두 가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유형 문제 풀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복소수 이 부분들 질문 받을 테니까 현정이는 여기 221번 있잖아. 여기서부터 우선은 복소수 부분까지만 최대한 숙제를 해갖고 오시면 나중에 질문 받을 때 같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몇 번까지인가요? 쭉 넘겨 221번부터 좀 더 넘겨보시면 조금 많네요. 273번인데 아마 모르는 거는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시고 와서 질문해 주시고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학생들의 숙제는 뭐냐면 2차 방정식 이거 숙제다. 이거 중요한 숙제다. 인수분해부터 시작을 해서요. 복소수 2차 방정식 오늘 내용 정리했던 것까지 개념 정리했던 거 있잖아요. 개념 정리 3번 쓰는 겁니다. 3번 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쓰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이야기야. 외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알겠죠? 오늘 따로 숙제는 없습니다. 요것만 오늘 숙제야. 개념 쓰는 거. 알겠죠? 그리고 못 푼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차 방정식 오늘 개념 정리 해드렸으니까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거 알아야지 사실은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여러분들 이해도 하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자신감도 있을 건데 여기서 내용이 미스가 나거나 내가 숙지가 안 돼 있으면 2차 함수, 2차 부등식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요소들이 더 어려운 것들이 플러스 되니까. 근데 플러스 되는 거에 기반이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6가지 개념은 제가 딱 물어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요. 오늘 배웠던 6가지 제목부터 먼저 딱 외우신 다음에 3번씩 써두시기 바랍니다.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 알겠죠? 인수분해는 제가 구조적으로 써놨죠? 주어진 식이 나와 있으면 첫 번째 뭐부터 되는지 확인해라.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 두 갈래길로 나누어서 각각의 표처럼 그리시면 돼요. 표. 알겠죠? 그러면서 각각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인수분해 하는지. 근데 현정이는 그 앞에 있는 건 없으니까 2차 방정식만 3번 정도 쓰면서 외워주시고 복소수 부분을 풀이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기 G2 강의실을 가서 이제 1테스트 보시는데 아마 현정이가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점수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쪽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